안녕하세요. 펀더드의 민동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비디오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는 공부에 관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하나는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일단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만들고, 이제 삶에 대한 거를 해가지고, 뭐 올리는 건 따로따로 올릴 수 있겠지만은, 일단 뭐, 아무튼 두 개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서 학교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는 공부 방법에 예습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고,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를 이제 좀 확대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고의 그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제 뭐 예습 복습 요거에 대한 거는 사실상 공부 방법에 그냥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기초적인 공부 방법이지, 이 자체가 이제 이 사고의 전개 과정을 익혀가는 그 실제 공부의 그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예습 복습은 그냥 기초를 익혀가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하나의 공부 방법일 뿐인데, 물론 이제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지만은, 제가 실제로 이야기하는 그 공부방,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내가 사회생활이라든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공부 방법과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요즘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라미드 사회구조, 피라미드식 사회구조의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제 교육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 용어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는 그 이상의 그 피라미드 자체를 이제 넘어서서 가는 그 공부의 방법이 이제 실제 제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그 공부인데, 어쨌든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거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할 때 공부를 좀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공부라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 사실상 지식을 반복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내가 배웠다, 이게 사랑이라더라 라고 해서 철학자가 누가 얘기하는데 이게 사랑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식을 분명히 배웠지만은 내가 써먹을 때 이거는 내가 써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말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할 뿐이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들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는 내 생각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내가 반복을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나는 그냥 반복을 하는 이 앵무새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개 짖는 소리다, 앵무새 떠드는 소리다, 앵무새 그 꽥꽥거리는 소리다 라고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제 물을 때, 사랑이라는 무엇이다 라고 해서 뭐뭇은 뭐뭐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여기다가 간단하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붙여 가지고 이 질문을 만들어서 왜? 라고 했을 때 내가 답을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를 못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나는 그냥 개처럼 짖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이 사회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자기의 생각이 없이 이거는 이거다를 주장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업을 한다든가 뭔가를 하게 되면 꼭 싸움이 벌어지고, 결론에 가서는 충돌이 일어나서 갈라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다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 친구 관계나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에 가서는 충돌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사랑은 뭐 상대방을 돌봐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야, 내가 생각해 봤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랑은 다른 사람은 타인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나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고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은 생명을 죽이는 거잖니. 어? 그 생명 죽이는 거, 니 갔다가 누가 산채로 해가지고 회 떠먹어봐, 좋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사람 얘기하기로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기로는, 야, 풀뿌리 그거 봐라. 뿌리채, 당근 뿌리채 뽑아가지고 먹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식물 생명체 하나를 통째로 뽑아서 먹고, 식물도 그 햇빛을 찾아서 이 잎을 이렇게 옮겨가듯이 움직이는 생명체인데, 그 통째로 뽑아 먹어봐라. 걔네들이 좋나. 너 산채로 가가지고서는 저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데쳐 먹으면은 너는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돌이 벌어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뭐뭇은 뭐뭐다 그러면서 뭐 왜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아이는 뭐 저기 3살까지는 엄마가 꼭 키워야 된다. 그러면 아빠 혼자서 키우는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다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그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부추기게, 일상 그 가정에서도 싸움을 부추기게 만든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엄마가 있는데 남편이 육아를 전담을 안 해주고 육아만 전담하고 있고 힘들고 몸은 힘든데, 그랬더니 남편이 와가지고서는 안 도와주고 들어오자마자 널브러져 자고 있으면은, 야, 좀 애 좀 키우는 거 좀 돌봐줘라.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야, 애는 엄마가 3년 동안은 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전담해서 키워야 된대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 자,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 이야기라면 모를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 책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100% 옳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론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반박하는 이론이 나오고, 그래 가면서 이론이 계속 쌓여가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여담이고, 어쨌든 지식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식을 개념화 시켜야 됩니다. 개념을. 자, 이 개념화 시키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지식의 개념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생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희 아이는 엄마가 3살까지는 키워야 된다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왜를 집어넣어 가지고선 답이 안 나오면 내가 이유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내가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러해서 3살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을 표현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논리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럼 그래, 그런 경우도 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왜를 넣어 가지고 이유를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의 질문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접목시키면, 나는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그 연결고리,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다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이거죠. 인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익힌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을 익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지식을 지식으로 그냥 이건 이거다로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가지고 개념화 시키면서 그 개념화를 통해서 인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공부의 방법을 익히는 이유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 학교 공부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습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러면은 예습을 할 때 이제 제가 그랬죠. 주제를 관찰하고 아니면 책을 읽든지 한 다음에 여기다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이제 실전이죠. 예. 실전에 들어가서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못 찾으면 다시 질문을 하고, 그래가면서 답을 찾아놓고, 복습을 하는 것은 실전이 끝난 다음에 수업과 내가 예상했던 것, 이것을 다시 리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뷰, 말 그대로 복습이죠. 그래서 비교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그걸 정리한 다음에 요런 것들을 다시 질문으로 만들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자, 이게 공부의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번에 들어가면은 예습을 할 때 질문을 만들고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늘어나겠죠. 이게 뭐를 뜻할까요? 이게 뭐를 뜻하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예측은 예측인데 내 두뇌를 가지고 주어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질문을 만들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하나의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삶에 중요하느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단순히 알고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당장 제가 이 문 앞을 벗어나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저한테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실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가,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공부 방법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훈련. 그러고 나서 그 훈련이 되고 나면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왔을 때 내 생각과 다르게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삶을 살아갈 때 필요로 하는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공부 방법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지금의 학교 공부나 교육은 이게 주가 돼 있습니다. 공부 방법이 주가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이제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내 삶을 바꾸려고 하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일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대 회사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협상을 해야 되는 주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인과의 법칙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상대에게 논리적인 그런 어떤 상대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면 협상에서는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 놔야 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서 제가 앞에서 이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질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질문을 만드는 자체 그 과정만으로도 굉장히 학생들은 좀 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건 빼놨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에 인과의 법칙과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실전으로 들어가죠. 그럼 실전에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고 예상치 못한 내가 생각한, 아까 말씀드렸죠? 내 논리로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상대방이 질문을 나왔는데 제가 그것에 대한 그 상대방의 논리를 채워주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 협상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협상에서는 실패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와서 복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라고 하면서 다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인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번에는 어떨까요? 다른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이거를 써먹어 봅니다. 여기에다 이미 이게 이제 일로 예습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갔는데 요번에도 잘 안 됐다? 그럼 또 다시 만들어 보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 한 3번, 4번 하다 보면 어떨까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죠. 그러면은 성공의 확률이 점차 높아집니다. 자, 이게 이 협상이나 이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공부에만 되는 게 아니라 운동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자 게임을 한다. 아니면 축구를 한다.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축구를 하기 전에 예습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일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며 여기서는 왜 이런 것이 움직일 것이며 그렇다면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어떻게 할 거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예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내가 예상하기엔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저렇게 움직였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일단 내가 한 경기를 뛰어서 한 팀과 이 데이터를 모으면 그 다음 팀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데이터 이게 계속 모여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경기를 뛰면서 내가 움직일 때 무엇을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 실력은 점점점 향상이 되죠. 처음에 경기에 질 수도 있습니다. 뭐 10번 경기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이기고 9번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차적으로 이길 확률을 늘려가는 거죠. 이게 진짜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을 익힌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지만 세상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려고 하면 전제 조건은 이거죠. 인과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두뇌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수업을 듣고 뭐 아니면 실전을 뛰고 그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익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해도 사실상 실패한 거를 내가 분석을 하면 그걸 다음번에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이 과정을 반복해, 공부 방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일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축구를 하려고 하면은 이기려고 뛰다 보니까 골을 넣는 데만 집중을 하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공을 차가지고 골을 넣어놓고도, 그러고도 되돌아서면 나 어떻게 넣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분명히 사람을 3명을 제쳐놓고 지나가 놓고도 내가 어떻게 제쳤는지 돌아서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면 비디오로 찍어놓고 봐야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디오로 찍어보면 내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내가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됐는지 그 논리적인 인과의 관계가 빠져 있어 버립니다. 인과의 관계가 빠져 있으니까 이걸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그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자주 예를 드는 게 이거죠. 맛집을 간다. 음식을 먹으려고 간다.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그 집에 줄을 서 있는지 내 논리가 확실하면 나는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실제로 맛을 보고 비교한 다음에 내가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집 거 맛있대. 내가 여기서 이거는 꼭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선 거기에 딱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이 다 빠져 있으면은 말 그대로 맛있는 것을 먹어서 만족은 있을 수는 있어도 머리는 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면 그냥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와 다르지 않다. 왜냐? 개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연어의 삶이 태어난 것에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죠? 부모가 없어도 부모는 이미 죽고 없는데 새끼는 태어난 거를 그대로 부모의 삶을 따라합니다. 패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두뇌가 그 패턴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건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능동적으로 바꾸려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한번 보세요.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 토종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보면서 어떻죠? 점이 맞더라. 토종 비결에 나온 대로 그래 이게 맞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예전에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맘때쯤 이런 일을 이렇게 갈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은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가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연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개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뇌를 사용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 습관을 바꾸고 성격을 바꾸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두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누군가는 사람들에게 그럴 겁니다. 야, 네 삶이 그 인간의 삶이 제 다람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람쥐와 다를 게 없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똑같이 살아가니까. 패턴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했을 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당장 화를 내고 내가 당장 지금 짜증을 내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이 충돌이 벌어질 것이며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과의 과정을 내가 논리적으로 사수할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은 이 생각을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토종비결에 나오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고 그거는 학생이라면 학교 공부가 실제로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학교 공부나 이런 거를 마친 분들이라면 실제 이 방법을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게 어쩌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작을 할 때는요. 보세요. 예습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사실상 나는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축구 경기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축구를 해본 적이 있는 거죠. 내가 낚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러니까 취미생활로 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축구 경기를 재밌어서 가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뛰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가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 순간에는 내가 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했었지? 내가 여기서는 왜 여기를 이 장소를 선택했고 이때 상대방이 저렇게 움직일 때 나는 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걸 선택을 했지? 이거를 과거에 있던 데이터, 그러니까 복습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상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과정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해서 다시 돌아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공부의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